세계에서 가장 비싼 해산물. 일본에서는 한 통에 무려 7천만 원까지 거래되는 초고급 식재료입니다. 그 까다롭고 예민한 생물을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했던 육지 양식에 한국이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이 도전하다 끝내 포기한 기술. 그런데 한국은 일반 생물도 아닌 훨씬 더 고급 품종 양식에 성공하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다에서 받아먹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다를 길러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본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지금부터 한 일본 장인의 사연을 통해 그 충격의 순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한 입의 맛이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적 있으신가요? 떠오르는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여정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제게 큰 힘을 주신 만큼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야마모토 나오미입니다. 올해 63, 일본 홋카이도에서 4대째 오마카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바닷가를 걸으며 그날 가장 신선한 북쪽 말동 성게를 눈으로 골랐습니다. 40년 넘게 성게는 제 인생의 전부였죠. 성게 알이 입에서 녹아내리는 순간의 황홀함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일이 제 사명이었죠. 우리 가족은 4대째 성게를 다뤄왔습니다. 증조할아버지부터 시작된 이 전통은 제 피 속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게는 바다의 보석이다. 그것을 다루는 자는 바다의 축복을 받는다. 아버지의 말씀이 항상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희 오마카세는 홋카이도에서 가장 유명한 식당 중 하나였습니다. 성게 한 점을 맛보기 위해 도쿄에서 찾아오는 손님도 많았죠. 그런데 얼마 전 매주 오시던 단골 손님이 한 달 만에 가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손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표정이 어색했죠. 바쁘셨나요? 아니면 건강이 안 좋으셨나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손님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도쿄에서 한국산 성게를 먹었어요. 손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 뒤로 여기 성게가 맛이 없어서 자주 못 왔어요. 죄송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성게를, 그것도 북쪽 말동 성게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그래야만 했습니다. 홋카이도 성게는 일본의 국가적 보물이니까요. 한국산이 우리보다 낫다니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3개월간 저희 식당의 단골 중 절반이 비슷한 이유로 발길을 끊었습니다. 홋카이도에서 가장 좋은 성게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죠. 일본의 성게가 한국산보다 못하다고? 말도 안 돼. 우리는 성게의 나라야. 직원들에게 큰 소리쳤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밤마다 식당 문을 닫고 홀로 남아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우리 가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저는 좋은 품질의 성게를 찾기 위해 다음 주에 열리는 도쿄 해산물 박람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이 박람회가 제가 평생 믿어온 모든 것을 흔들리게 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도쿄 해산물 박람회. 그곳은 항상 일본 해산물의 우수성을 자랑하는 축제였습니다. 올해도 그런 기대로 방문했습니다. 입장하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엔 일본 업체들이 주류였는데 이번엔 외국 부스가 많았습니다. 특히 행사장 중앙에 위치한 큰 부스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고흥 양식 북쪽 말동 성게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그 부스 앞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시식을 기다리는 긴 줄이 보였습니다. 일본 셰프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많았죠. 처음엔 지나치려 했습니다. 괜히 시간 낭비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단골 손님들이 보였던 행동이 생각났고 호기심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그래, 직접 확인해봐야지. 마음을 다잡고 줄에 섰습니다. 앞에 선 일본인 셰프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듣자 하니 이 성게가 요즘 도쿄 오마카세에서 비밀리에 사용된다더군. 맞아. 우리 레스토랑도 지난 달부터 바꿨어. 손님들 반응이 완전히 달라. 그 말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만 뒤처지고 있는 건가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부스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식 한번 해보세요. 그가 제게 작은 접시를 내밀었고 황금빛 성게 알이 반짝였습니다. 비주얼만으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야마모토 나오미 셰프 아니신가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만 어떻게 아셨죠? 성게 업계에선 셰프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홋카이도 성게의 장인이시잖아요. 그의 진심 어린 존경에 잠시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한번 시식해보세요. 정말 특별한 맛입니다. 성게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색은 짙은 황금빛, 가시 형태도 정갈했습니다. 알도 탄탄했습니다. 자연산보다 더 균일하고 탱탱했죠.
이게 정말 양식일까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 완벽해 보였기 때문이죠. 조심스럽게 한 점을 집어들었고 일본 셰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천천히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그 순간이 왔습니다. 첫 맛에 눈앞이 하얘졌어요. 지금껏 맛본 어떤 성게보다 향이 강했습니다. 달고 깊은 바다맛이 입안을 가득 채웠고 혀끝에서 시작된 충격파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손이 저절로 떨렸고 그릇을 놓칠 뻔했죠. 제 반응을 본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떠세요, 셰프님? 부스 관계자가 물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숨이 턱 막혔죠. 이게 정말 양식이라고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네, 100% 완전 양식입니다. 고흥에서 개발한 특별한 방식으로 키웠습니다. 항생제 없이 자연 먹이로만요. 그 순간 부정하고 싶은 마음과 인정해야 하는 진실 사이에서 갈등했죠. 제 손에 들린 성게는 제가 알던 세계를 뒤흔드는 존재였어요. 제 자부심을 무너뜨리는 증거였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죠. 홋카이도의 성게 장인이 한국산 성게 앞에서 충격받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어요. 이 맛은 우리가 낼 수 없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죠. 일본 셰프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바다를 소유하려 했고 그들은 바다를 이해하려 했어요. 제 말에 부스 직원이 감동한 표정을 지었죠. 셰프님의 그 말씀이 저희에겐 최고의 칭찬입니다. 이 성게를 만든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부탁이었습니다. 박람회 다음 날 호텔방에서 밤을 꼬박 새웠어요. 입에 남은 그 맛이 자꾸만 떠올랐죠. 40년간 성게를 다루면서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 맛의 비밀을 알고 싶었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결심했어요. 직접 가봐야겠다. 한국 고흥으로. 홋카이도로 돌아가 아내에게 말했죠. 일주일 정도 한국에 다녀올 거예요. 한국이요? 무슨 일로요?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성게 때문이에요. 저희 가게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직접 확인해야 해요. 하지만 지금 성수기잖아요. 예약도 많은데. 아내의 말에 잠시 망설였죠. 하지만 그 성게의 맛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열망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이건 꼭 가봐야 해요. 우리 가업의 미래가 달린 문제죠. 다음 날, 제 인생 첫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저도 몰랐어요. 60대 노인이 혼자 타국으로 떠나다니. 그만큼 그 맛은 저를 사로잡았죠. 제 가슴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것, 제가 평생 찾아온 그 무언가가 거기 있다는 것을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낯선 언어, 낯선 글자들이 저를 반겼죠. 처음으로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공항에서 통역 가이드를 만났어요. 전라남도 고흥이요? 꽤 먼 곳인데요. 네, 거기 성게 양식장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BK1이라는 곳이요. 가이드의 눈이 커졌어요. 아, 그 유명한 성게 양식장이요. 지금 모든 일본 셰프들이 찾는다던. 그 말에 놀랐죠. 많이들 오나요? 네, 요즘은 매주 일본에서 셰프들이 방문한다고 들었어요. 유명한가 봐요.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만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었어요. 일본 동료들도 이미 다녀갔다는 거군요. 차를 타고 고흥으로 향했죠.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일본과 달랐습니다. 더 거칠고 더 생생했어요. 한때 이름도 몰랐던 이 작은 바닷가 마을이 세계적인 성게의 메카가 되어 있다니 믿기지 않았죠. 이 지역은 물이 굉장히 깨끗하기로 유명해요. 가이드가 설명했습니다. 바다도 깊고 조류도 적당하죠. 그래요? 성게 양식의 중요한 조건이네요. 맞아요. 이정우라는 분이 20년 넘게 연구해서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우. 그 이름을 처음 듣는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람의 이름이었죠. 4시간의 여정 끝에 마침내 고흥에 도착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마을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어촌이었지만 이곳이 세계 최초의 북쪽 말동성게 완전 양식에 성공한 곳이라니. BK1 양식장에 도착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해안가 건물이었죠. 규모는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문에 걸린 명패가 인상적이었어요. 바다는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상대다. 그 문구에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생각했죠. 일본의 양식장에서는 볼 수 없는 철학이었습니다. 현관에서 한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오미 셰프님이시죠? 기다렸습니다. 이정우, 올해 44, 고등학교 졸업 후 20년 넘게 오직 성게만 연구한 남자였죠. 생각보다 젊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바다와 함께한 세월이 느껴졌죠. 하지만 눈빛은 맑고 단단했어요. 바다의 깊이가 담긴 듯한 눈동자였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힘드셨죠? 우선 바다 구경부터 하시겠어요? 그는 담백하게 말했어요. 함께 바다로 나갔죠. 고흥의 바다는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보석처럼 맑았어요. 이정우는 말했죠. 하루에 한 번씩 물을 보고 바람을 읽습니다. 그리고 성게가 좋아하는 온도를 찾아가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40년간 저도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제가 보지 못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죠. 뭔가 더 깊은 이해, 더 깊은 관찰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이곳에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을 거라고요. 이정우에게서 고흥의 바다에서. 다음 날 아침 이정우는 저를 양식장 내부로 안내했어요. 입구부터 일본의 양식장과 달랐죠. 신발을 소독해주세요. 외부균이 들어오면 생태계가 교란됩니다. 그의 말에 놀랐어요. 성게 양식장을 생태계라 부른 건 처음 들었죠. 대부분은 그저 시설이라고만 생각하니까요. 내부로 들어서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철저하게 관리된 수조들이 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그러나 일반적인 공장식 양식장과는 달랐습니다. 마치 바다의 축소판 같았어요. 여기는 플랑크톤 배양실입니다. 성게 먹이는 우리가 직접 기릅니다. 이정우가 설명했어요. 현미경을 통해 플랑크톤을 관찰했죠. 놀랍게도 3가지 종류를 동시에 배양하고 있었습니다. 성게는 계절마다 다른 플랑크톤을 좋아해요. 봄과 가을이 다르고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그 세심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죠. 저희는 항상 시판 먹이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플랑크톤 배양 기술은 저희만의 노하우입니다. 바닷속 미생물의 균형을 완벽하게 재현했어요. 이정우의 자부심이 느껴졌죠. 그의 눈은 플랑크톤을 설명할 때 더 빛났습니다. 성게가 먹는 플랑크톤의 종류에 따라 알의 맛도 달라져요. 단맛, 감칠맛, 향까지 조절할 수 있죠. 다음은 온도 조절 장치였어요. 컴퓨터로 제어되는 정밀한 시스템이 수온을 실시간으로 조절했습니다. 0.5도만 변해도 성게의 상태가 달라져요. 그래서 24시간 모니터링하죠. 이정우는 화면에 그래프를 보여주었어요. 수온 변화를 마치 음악의 선율처럼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건 성게의 일주기 리듬과 맞춘 온도 변화 그래프예요. 바다에서처럼 밤에는 약간 낮추고 낮에는 올리죠. 정말 자연 그대로를 재현하는군요. 제가 감탄했어요.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정우의 대답이 깊게 다가왔죠. 다음으로 성게 수조로 안내받았어요. 수백 개의 성게가 마치 바다속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성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요. 자연에서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도록 하죠. 항생제는 사용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어요. 대부분의 양식장에서는 필수품이니까요. 이정우는 미소 지었죠. 저희는 자연 백신을 사용합니다. 바닷속 유익한 균을 키워서요. 작은 실험실로 안내받았어요. 거기서 그는 해조류에서 추출한 천연 백신을 보여주었죠. 이건 우리가 개발한 면역 강화제입니다. 성게가 스스로 병을 이겨내도록 돕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마다 제 생각이 바뀌어갔죠. 이건 단순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성게는 생물이기 전에 바다의 혼입니다. 그 혼을 존중해야 참된 맛이 나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의 연속이었어요. 플랑크톤을 직접 배양하고 미세한 수온까지 관리하고 항생제 없이 자연 백신으로만 키운다니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셨어요? 저는 궁금했죠. 이정우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자연에게서 배웠습니다. 억지로 키우려 하지 않았죠. 과거 일본 기술을 배우려고 했지만 그건 우리에게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말에 잠시 마음이 무거워졌죠. 과거 우리가 얼마나 우월감에 차 있었는지 생각나서였습니다. 우린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도운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딘가에서 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죠. 진짜 장인은 생명을 다룬다.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는요. 이정우의 양식장은 제가 알던 양식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은 세계였죠. 여기서는 성게가 단순한 상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존중받는 생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특별한 공간으로 저를 안내했죠. 연구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명상 공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에서 시작해요. 바다의 소리를 들으며 오늘 성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죠. 그 순간 제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40년간 성게를 다루며 잊고 있었던 것, 그것은 겸손이었어요. 이 깨달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죠. 무언가가 서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양식장 견학을 마치고 바닷가로 나왔어요. 고흥의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던 세계가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어요. 바다는 같은 바다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바라봤을까요? 제 앞에 이정우가 다가왔죠. 어떠셨어요, 나오미 셰프? 감정이 북받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마침내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인정해요. 우리가 졌습니다. 고개를 숙였죠. 60년 인생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고개 숙인 적은 없었습니다. 이정우는 당황한 듯 했어요. 이건 경쟁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과정이죠. 그의 겸손함이 더욱 저를 부끄럽게 했어요. 일본인의 자존심은 어디로 갔을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죠. 한국산 북쪽 말동 성게는 더 이상 대체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준이었어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경지였죠. 당신의 성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술이에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이정우는 미소 지었죠. 셰프님의 그 말씀이 저희에겐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는 저를 작은 정자로 안내했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고즈넉한 곳이었죠. 셰프님, 이건 우리 아버지가 지으신 곳입니다. 매일 바다를 보며 명상하셨어요. 그제서야 이정우의 아버지에 대해 물었죠. 아버지께서도 성게를 연구하셨나요? 네, 1세대 굴양식 전문가였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죠. 이정우는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 바이어들이 와서 우리 해산물을 헐값에 사갔던 때가요. 그때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언젠가는 우리 기술을 인정받을 날이 올 거다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아려왔죠. 과거의 잘못이 현재의 저를 통해 되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해요. 우리가 많이 교만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이정우는 고개를 저었죠. 그건 과거의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나아가고 있잖아요. 고흥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홋카이도로 돌아가 식당 메뉴를 바꾸기로 했죠. 귀국 비행기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결정했습니다. 우리 식당 메인 메뉴를 한국산으로 바꾸겠어요. 아내는 놀라서 말했죠. 정말요? 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맛을 본 사람들은 알게 될 거예요. 이건 미래입니다. 제 결심은 확고했죠.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가족과 직원들에게 선언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물론 많은 반발이 있었죠. 단골 중에는 전통을 저버렸다며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업계 동료들은 일본의 자존심을 팔아넘겼다고 비난했어요. 쓰라린 말들이 끊이지 않았죠. 한 유명 잡지는 홋카이도 성게의 전설, 한국의 무릎 꿇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어요. 그러나 저는 흔들리지 않았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니까요. 맛을 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놀라움, 감탄, 그리고 인정이었죠. 이건 정말 예술이군요. 한 미식가가 말했어요. 이건 생명을 맛보는 느낌입니다. 다른 손님이 말했죠. 점차 소문이 퍼졌어요. 홋카이도의 전설적인 셰프가 한국산 성게를 선택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됐습니다. 취재 요청도 쇄도했어요. 처음엔 비난조였지만 맛을 본 기자들은 태도가 달라졌죠. 타카하시 켄이라는 NHK 식문화 전문 기자가 인터뷰를 왔어요. 그는 성게를 맛본 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죠. 나오미 셰프, 이건 정말 일본이 배워야 할 수준입니다. 그의 기사는 일본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국의 기술력, 일본 장인이 무릎 꿇다. 점차 더 많은 일본 셰프들이 고흥을 찾기 시작했죠. 저는 그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셰프가 아니라 두 나라의 다리가 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역할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국산 성게로 식당을 운영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놀랍게도 매출은 2배로 늘었죠. 더 놀라운 변화는 가족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특히 제 딸 아사코의 변화가 가장 컸어요. 아사코는 29, 해양생명과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이죠. 어릴 적부터 성게 알레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리 계승은 포기했지만 생물학 연구에 푹 빠져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아사코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죠. 아버지,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이니? 저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어요. 한국의 수산대학에 유학 가고 싶어요. 고흥에 있는 대학이요. 커피잔을 내려놓았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 성게 알레르기 있잖니? 괜찮겠어? 아사코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연구는 할 수 있어요. 직접 만지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이니? 궁금했죠. 아사코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제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변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전통에 묶여있다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요. 그게 저에게 큰 용기가 됐어요. 아버지처럼 저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죠.
제 변화가 딸에게 영향을 줬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아사코는 이어 말했어요. 엄마, 저는 기술보다 정성이 좋은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울컥했죠. 아내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사코와 함께 다시 한국 고흥을 찾았어요. 수산대학 견학과 함께 이정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죠. 이번에는 관광객도 셰프도 아닌 한 사람으로서 이 바다와 이곳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정우가 직접 캠퍼스를 안내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그곳에서 강의도 하고 있었죠. 여기서는 양식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바다와 공존하는 법을 배우죠. 이정우가 설명했어요. 아사코의 눈이 반짝였죠. 이정우의 연구실을 방문했을 때는 더 흥분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해조류 추출물이 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계신 거예요? 아사코가 물었어요. 이정우는 놀란 표정이었죠. 맞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제 석사 논문이 해조류 면역 체계였어요. 이런 방식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정말 흥미롭네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죠. 세대를 넘어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이정우의 양식장도 다시 방문했어요. 양식장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이곳의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죠. 소금기 어린 바람이 상쾌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이정우의 아버지도 만날 수 있었죠. 과묵한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 아버지의 말씀에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게 더 많습니다. 진심으로 대답했죠. 그의 미소에서 오랜 세월의 인내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정우가 저희를 바닷가로 안내했죠. 성게가 자라는 바다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양식장 근처 바다로 나갔어요. 이정우가 장비를 꺼내 수면 아래를 들여다보게 했죠. 놀랍게도 수면 위로 성게들이 슬며시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마치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누군가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 했어요. 마음이 편안해졌죠. 마지막으로 이정우가 저에게 한 말이 가슴에 깊이 남았어요. 셰프님, 성게는 말은 못하지만 사람의 손길은 기억합니다. 그 말에 담긴 깊은 의미를 곱씹었죠. 우리가 자연에게 베푸는 정성, 그것이 결국 돌아온다는 진리였습니다. 고흥을 떠나기 전 바다 앞에 서서 묵념했어요. 이 바다, 이 사람들, 이 경험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귀국길 비행기에서 아사코가 물었어요. 아버지, 정말 가도 될까요? 제 대답은 단호했죠. 가거라. 내가 배운 것을 언젠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 된다. 이정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 딸을 잘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창밖을 바라봤죠. 이제 저는 두 나라의 바다를 모두 가슴에 품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성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겸손, 존중, 그리고 끊임없는 배움에 관한 이야기였죠. 고흥에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죠. 저희 식당은 이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어요. 아침마다 새벽 바다를 바라볼 때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봐요. 바다는 더 이상 정복의 대상이 아닙니다. 바다는 대화의 상대예요. 마치 이정우가 가르쳐준 것처럼요. 어제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죠. 일본 수산청 장관이었습니다. 나오미 셰프, 우리도 한국의 방식을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첫 번째 한국산 성게를 맛봤던 그 순간이 떠올랐죠. 손이 떨렸던 그 순간, 눈앞이 하얘졌던 그 충격, 그리고 그 이후의 여정. 아사코는 이제 한국수산대학에서 열심히 공부 중이에요. 매주 영상통화를 합니다. 아버지, 여기서는 성게를 학문이 아니라 철학으로 배워요. 너무 행복해요. 딸의 눈빛이 달라졌음을 느끼죠. 그 눈에는 제가 고흥에서 발견한 것과 같은 빛이 담겨 있습니다. 이정우와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아요. 이제 우리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가 되었죠. 지난달 고흥 양식장의 성게가 미슐랭 가이드 일본판에서 최고 식재료로 선정되었어요. 이정우에게 축하 전화를 걸었죠.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저 혼자의 성과가 아닙니다. 바다와 함께, 나오미 셰프님과 함께 이룬 결실이에요.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단지 한 입의 성게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이요. 생각해보면 놀랍죠. 우리가 먹는 한 조각의 스시에도 20년의 시간이 들어있다는 것이요. 한 사람의 끈기, 한 가족의 전통, 한 나라의 자부심이 모두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조각은 이제 금보다 비싼 성게가 되었죠. 하지만 그 가치는 가격으로 매길 수 없습니다. 어젯밤 홀로 바닷가에 나갔어요.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인생은 얼마나 놀라운 여정인지요.
60년을 살아왔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이제야 찾아왔어요. 진정한 가치는 서로를 인정하고 배우는 마음, 함께 나아가는 발걸음에 있죠. 이정우가 말했던 것처럼 성게는 말은 못하지만 사람의 손길은 기억합니다.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바다에 쏟은 정성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죠. 밤바다를 보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저도 정확히 몰랐죠. 아마도 바다에게, 이정우에게, 혹은 제 오만을 깨뜨려준 그 성게에게. 혹시 이 이야기를 보신 당신, 바다처럼 넓은 기운을 받으신 겁니다. 댓글에 성게 또는 지금 계신 지역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앞길이 고흥만큼 맑고 투명해질지도 모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